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사신 부모님들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잘해줄수록 왜 더 무시당하는지 아십니까? 반찬 10가지 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돈 보태줘도 당연하다는 듯 받고, 손주 봐줘도 시간 많다며 더 요구하는 자식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왜 부모의 헌신이 자식의 무시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대해야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지 그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신가요? 새벽부터 일어나 김장김치 담가서 자식 집에 가져다 줬는데 현관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놓고 가라고 합니다. 얼굴 보는 것도 잠깐인데 바로 손주 봐달라는 부탁만 쏟아집니다. 결혼할 때 목돈 보태주고 집 살 때도 도와주고 아이 낳으면 산후조리까지 해주면서 우리 자식들 힘들지 않게 살라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해준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부탁은 점점 많아집니다. 심지어 조금이라도 서운함을 표현하면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툭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많이 해준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 자식 위해 헌신했는데 왜 마음은 더 외로워지는지, 왜 잘해줄수록 더 서운해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준 건데 자식은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는 정성으로 챙긴 건데 자식은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수고와 희생은 점점 보이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엄마니까, 아빠니까라는 두 글자로 모든 게 정리됩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관계를 만드는 방식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평생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자식은 그것을 기본값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값은 평생 유지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댓글로 꼭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목소리가 저를 더 발전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수 씨는 68세 여성분입니다. 슬아의 딸 하나를 두었고 사위와 손주 둘과 함께 사는 딸 가족을 평생 헌신적으로 도와왔습니다. 10년 전 딸이 결혼할 때 일입니다. 은수 씨는 평생 모아둔 적금을 모두 깨서 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딸 시집살이 힘들지 않게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라고 마음을 다해준 돈이었습니다. 딸은 그때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후 딸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은수 씨는 석 달 동안 딸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기 기저귀 갈고, 밤에 아기 울면 달래주고, 낮에는 딸을 위해 미역국 끓이고 빨래하고 청소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딸이 편히 쉬는 모습을 보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수 씨는 또다시 석 달을 딸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첫째 아이까지 돌봐야 했기에 더 힘들었지만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우리 딸 힘들까봐 손주들 잘 크라고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자라자 딸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애들 좀 봐줄래요? 엄마 다음 주 수요일에 병원 데려가 줄 수 있어요? 엄마 주말에 우리 약속 있는데 하루만 맡아줄래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주들 보는 게 즐거웠고 딸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부탁이 일주일에 3번이 되었습니다. 한 번 가면 2~3시간이던 것이 하루 종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은수 씨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갔다 왔어. 그런데 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엄마 오늘 애들 못 봐줘요? 은수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걱정하는 건 엄마의 건강이 아니라 오늘 아이를 맡길 수 있는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벌어졌습니다. 은수 씨가 친구 모임이 있어서 이번 주는 어렵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딸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래요? 엄마는 시간 많잖아요. 친구 만나는 건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은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삶은 없는 건가? 나는 그저 애들 봐주는 사람인가? 그래도 은수 씨는 딸을 사랑했기에 계속 도왔습니다. 명절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음식을 해갔습니다. 딸의 집 이사할 때도 짐 정리를 도왔습니다. 손주들 학원비가 부담된다는 말에 또 적금을 깨서 보탰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은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준 모든 것들이 딸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고맙다는 말은 이제 거의 듣지 못합니다. 대신 이번에도 부탁할게요라는 말만 반복됩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지난달이었습니다. 은수 씨가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쉬었을 때였습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주는 애들 보기 힘들 것 같아. 그런데 딸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휴, 엄마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안 도와줘요? 다른 집 엄마들은 다 손주 봐주던데. 그날 은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듣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너무 많이 해준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일은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주는데 자식은 당연함으로 받는 이 괴로운 관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먼저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보상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뇌는 강한 감사 반응을 보입니다. 고맙다는 감정이 진심으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같은 도움이 반복되면 뇌는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에는 감사가 조금 줄어들고 세 번째에는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도움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도움을 주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뇌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와 관련된 뇌 부위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도움을 받을 때는 그 부위가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대와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반복되는 도움은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을 만든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연구팀이 추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10번 연속으로 도움을 준 후 11번째에 거절했을 때 자녀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감사보다는 당혹감과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자녀는 왜 갑자기 안 도와주냐며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즉, 부모의 도움이 권리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수 씨와 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은수 씨가 처음 도왔을 때 딸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계속되면서 딸의 뇌는 그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도와주는 사람, 엄마는 당연히 손주를 봐주는 사람. 이렇게 학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는 한 번이면 마음을 열게 하지만 두 번이면 익숙함을 만들고 세 번이면 마침내 그것을 권리로 여기게 된다. 200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도 나름대로 바쁘고 힘들고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다만 관계의 기준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자식은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로 받아들입니다. 엄마는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수고는 보이지 않고 부모의 희생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상이 될 뿐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가족관계 연구소에서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가 과도하게 헌신한 가정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한 가정을 비교했습니다. 30년 후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과도하게 헌신한 부모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부모는 서운함을 느끼고 자녀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한 부모는 자녀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도 높았고 갈등도 적었습니다. 연구팀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경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을 만든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돕는 것이 과연 자식에게 좋은 일일까요?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애들만 편하면 돼. 내 노후는 중요하지 않아. 애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해.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자녀도 결국 불행해진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거리감으로 변합니다. 엄마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 엄마한테 미안해. 이런 감정이 쌓이면 자녀는 오히려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심리 상담사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아들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저 때문에 재혼도 안 하시고, 저 때문에 여행도 안 가시고, 모든 걸 저한테 쏟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무거워요. 마치 제가 엄마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서 숨이 막혀요. 엄마를 만나러 가는 게 의무처럼 느껴지고 부담스러워요.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야 자녀도 자유로워진다. 부모의 행복이 곧 자녀의 행복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설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에게 의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해결해주고, 이렇게 되면 자식은 평생 독립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어른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는 아이로 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자식을 위한 사랑일까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용기, 자식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 삶을 먼저 챙기겠다고 선언하는 용기.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지금 와서 태도를 바꾸면 자식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나를 이기적인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영국의 한 가족 심리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부탁을 한번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거절을 경험한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에 대한 존중도가 높아졌습니다. 부모도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이구나. 부모의 도움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도와주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적절한 거절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든다. 정약용 선생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서로의 도리를 세울 때 비로소 바로 선다. 부모에게도 도리가 있고 자식에게도 도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되 부모에게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계가 분명해질 때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노자는 이런 지혜를 남겼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이롭게 한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모든 것을 해주려 하지 않아도 자식은 잘 자랍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지켜볼 때 자식은 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도 용기를 내셔도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가지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서도록 돕는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건강해지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세요. 자식만큼이나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세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 예라고만 대답해온 부모가 갑자기 아니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거절이 관계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이번 주에 손주 봐달라고 연락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 알았다 하고 바로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하지만 이번 주는 내가 약속이 있어서 어렵구나. 다음 주는 가능하니까 그때 연락해줘. 이 말을 하는 순간 손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자식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혹시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자식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식은 깨닫습니다. 부모도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이구나. 부모의 도움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실제로 한 70대 어머니의 경험담입니다. 평생 아들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이번에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너무 많이 부탁드렸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부탁하기 전에 먼저 물어봅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혹시 무리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거절할 때 미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하세요. 내 삶을 지키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두 번째, 도움에는 반드시 기한을 정하세요.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한 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에 돈을 보탭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도와줄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다음 달에도 또 부탁합니다. 그 다음 달에도 또 부탁합니다. 결국 부모의 일시적 도움이 영구적 지원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기한이 없는 도움은 의존을 만듭니다. 반대로 기한이 명확한 도움은 자립을 돕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행동심리 연구팀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기한을 정하고 도운 가족은 1년 후 자녀가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기한 없이 도운 가족은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의존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도와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말하세요. 이번 달까지만 도와줄게. 3번까지만 손주를 봐줄 수 있어. 이사 끝날 때까지만 도와줄게. 기한을 정하는 순간 자식은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기한 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의존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돕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금전적 도움은 신중하게 하세요. 돈 문제는 부모가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씁니다. 적금을 깨고 연금을 빼고 심지어 집까지 팔아서 자식을 돕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작 본인이 아플 때 병원비가 없어 고통받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희생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80대 어르신이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주느라 전 재산을 다 주셨습니다. 몇 년 후 어르신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들은 사업이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심리연구팀이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가 금전적으로 계속 도와주면 자녀의 자립 능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부모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집니다. 그리고 부모의 도움이 끊기면 자녀는 원망하게 됩니다. 왜 이제는 안 도와주냐고, 예전에는 잘 도와줬으면서. 그러니 금전적 도움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하세요. 그것도 여러분의 노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하세요. 만약 자식이 계속 돈을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말하세요. 엄마도 노후 준비해야 한다. 이건 도와줄 수 없다.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식은 평생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서운한 감정은 그때그때 표현하세요. 많은 부모들이 감정을 참습니다. 자식 기분 상할까봐, 내가 속 좁아 보일까봐. 하지만 참은 감정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즉시 표현하는 사람이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참는 사람은 나중에 더 큰 갈등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과거의 일까지 다 끄집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관계심리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가 서운한 감정을 바로 말하면 자녀와의 갈등이 80%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참고 나중에 표현하면 갈등이 오히려 2배로 커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감정은 신선할 때 나눠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왜곡되고 오해만 커진다. 그러니 서운한 일이 생기면 바로 말하세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짧게, 부드럽게 말하면 됩니다. 그 말 조금 마음이 쓰였어. 아까는 내가 좀 서운했어. 이 부분은 나도 생각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됩니다. 정양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은 감추면 흐려지고 드러내면 밝아진다. 여러분의 마음도 숨기지 마세요.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5번째,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세요.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정말 줘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인정과 믿음입니다. 자녀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잘하고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미국 예일 대학의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걱정하는 말을 할 때와 인정하는 말을 할 때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정하는 말을 들은 자녀는 불안감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신감은 2배로 높아졌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걱정하는 말만 들은 자녀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계도 오히려 멀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잘하고 있어. 나는 네가 해낼 거라고 믿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자녀는 부모의 인정을 받으면 세상 어디서든 당당해집니다. 스스로를 믿는 힘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가 자기 삶을 사랑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편안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면 자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자녀는 오히려 부모를 멀리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면 자녀는 안심합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니 나도 마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40대 딸이 상담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친구들 만나고 여행도 다니시는데 정말 보기 좋아요. 예전엔 엄마가 나만 걱정하셔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지금은 엄마도 행복하시니까 저도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세요.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바르게 서면 자식은 기댈 곳을 얻는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서야 자녀도 편안해집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지혜를 남겼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자녀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1번 거절하는 용기 갖기, 2번 도움의 기한 정하기, 3번 금전적 도움 신중하게 하기, 4번 감정 즉시 표현하기, 5번 인정과 믿음 주기, 6번 내 삶 행복하게 살기.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디 용기 내어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살며 자신을 뒤로 밀어두고 사셨지요? 기쁜 날에도 아픈 날에도 자식 생각이 먼저였던 그 긴 세월. 새벽부터 일어나 밥 짓고 아픈 몸 이끌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던 그 수많은 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만의 기쁨으로, 여러분만의 평안으로, 여러분만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웃고 즐기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